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출근이라 몸도 좀 찌뿌둥하셨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주요 소식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전달해드리기 전에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 하락하면서 1220만원, 이더리움이 0.6% 상승하면서 22만 3천원대, 리플 XRP는 0.4% 하락을 하면서 30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한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69.7%로 아주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참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50% 40% 이거를 언제 봤던지 기억도 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새롭게 계속 이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11.8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또한 2주 뒤 이제 11.15% 오른 13.22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라고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브라질에서 구글 트렌드 이제 비트코인 검색량이 1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인리스트 측이 최근 7일간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 분석한 결과 브라질이 비트코인 검색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색량이 이제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국가가 아까 방금 언급한 브라질을 포함해서 터키,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이고 블록체인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5개 국가는 한국, 대만, 몽골라, 우크라이나, 인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량 수용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죠. 네, 중국 유명 크립토 VCD 그룹 창업주이자 비트파이넥스의 주주로 알려진 자오등 같은 경우는 11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 약세장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3개월이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맞이할 계절은 봄과 여름이라며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 증시와 함께 공명하면서 상승장을 보여줄 것이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순환이 된다. 결국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관한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BTCC의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고, 단기간 내 20만 달러까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스테르담 이제 증권거래소의 전문 트레이더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은 내년 반감기 5월에 앞두고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하락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재무부 같은 경우는 규제 없는 암호화폐 테러와의 전쟁 다음 타깃이라고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시걸 만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 차관이 제19차 테러 국제회의에서 대부분의 테러 조직은 여전히 현금 등 전통적인 자금 조달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방식 역시 찾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가치 전달 분야의 발전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불법 금융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제도화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 이제 리브라에 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단호히 권고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 재무부 측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도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와 미 달러를 비교를 했을 때 테러 자금 조달, 네, 요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현재는 법정 화폐입니다. 미 달러가 훨씬 더 쓰이는데 아무래도 사용 빈도, 네, 비율 면에서는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암호화폐의 이제 테러 자금 조달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를 대고 있고 익명성이 지금 강조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되려면은 이건 좀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차근차근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라지브 찬드라 세카르 인도 국회의원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 발전 초기 단계는 인터넷 시대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기술의 성장과 혁신 모멘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최악의 상황 같아 보인다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방면에서 관련 혁신을 촉진시키는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와이즈의 부사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소, 즉 암호화폐 거래소의 감시 기술은 기존 증권 거래소 수준이라고 언급을 또 했는데요.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 시장이 규제되지 않았고 마켓 감시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 당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비트코인 ETF가 결국에는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2018년 1월 뉴욕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감시 기술을 요구한 이후 현재 10대 메이저 거래소 중 6곳이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은 감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 비트코인 거래량이 하루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서 어떤 플레이어라도, 어떤 투자자라도, 어떤 고래라도 가격 조작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탐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가양 전자담배, 그냥 전자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에 충격적인 타격을 줬는데 다음 타겟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자담배 시장 퇴출 조치는 백악관의 어떤 상품도 금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전자담배 산업이 금지되는 것을 비트코인 금지까지 이어진다는 건 조금 너무나 좀 뭐라 그러죠? 오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지될 가능성, 물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금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세코레 CEO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앙은행 CBDC에 이제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죠. 지금까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 관점에서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상업적 측면에서 CBDC를 사용하고자 한다며 중국 인민은행이 전 세계 어떤 기관들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한 3분기, 2분기, 3분기 들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완전히 이제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적 그리고 경제 외로 그냥 중국 내 모든 것에 타격을 받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서 CBDC 발전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저런 이런저런 요인들 그리고 이런저런 배경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이 CBDC에 대한 지갑도 개발 중이라고 네,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이제 CBDC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나올 날이 네,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의 이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죠. 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23일 출시 예정인 벡트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대해서 매일 혹은 매월 BTC 선물을 실제로 인도하기 위한 보증금 예치 조건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23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일주일 정도, 네, 정확히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벡트가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닐 것이다,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네,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스위프트에서 블록체인 국제 결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글로벌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죠. 스위프트가 유럽에서 POW 작업증명 기반의 국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AMB 크립토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암호화폐는 정말 쓸모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 전에는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언급을 한 스위프트 측에서 블록체인 국제 결제 프로젝트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이제 리플을 겨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리플을 보고서 겁이 나겠죠. 사실 겁이 안 나면은 이게 지금 스위프트가 이러한 일을 할 일이 없겠죠. 네, 스위프트에 관한 소식은 계속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2019년에 열리는 15스 행사, 네, 이 스위프트에서 여는 약간 리플의 스웰 같은 느낌인데, 매년 열리는 15스 행사에서 리플도 참석을 해서 XRP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하니, 과연 스위프트와 이제 리플 그리고 R3의 CTO도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하죠. 과연 셋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마스터카드와 R3 블록체인 기반 해외 결제 솔루션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네,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마스터카드와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가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해외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한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해외 결제를 처리하고 승인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데이비드 루터 R3 CEO는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기관은 대금을 주고받을 때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해외 결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언급을 하면서, 코르다는 이러한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됐으며 이번 마스터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R3의 소식이 나오면은 그냥 리플에 관한 소식,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R3에 여기 언급한 이제 코르다 세틀먼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암호화폐로 XRP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네, 마스터카드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XRP를 쓰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고요. 또 비자 같은 경우도 이미 리플렛의 이제 회원이기 때문에 XRP, 리플사의 사업이 얼마나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리플 엑스프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ATM 업체 코인미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코인미에 이제 150만 달러를 이번 주에 또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에 2,583개의 암호화폐 ATM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는 암호화폐 키오스크 부분에 대한 엑스프링의 첫 투자로 엑스프링의 책임자인 애담 버드는 이와 관련해 리플의 ATM 제품군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 ATM기에서도 XRP를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엑스프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유명 트위터 애널리스트 크립토 비트로트가 XRP 포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전용 채널 리플1을 개설하고 10만 2천 명의 팔로워에게 이제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크립토 비트로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 리플사가 보유 중인 XRP를 지속적으로 거래소나 기관에 매도할 경우 60일 내에 XRP 포크를 추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네, 이 빵형이 XRP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포크를 할 수 있다. 포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행 가능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를 그냥 보면은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다고 XRP가 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 네, 이렇게 좀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도 나왔었는데 이제 마르잔 딜라틴의 리플사 은행사업부 책임자가 XRP의 결정적 기능은 유동성 관리다. 이것이 XRP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리플사의 임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언급을 많이 했는데 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도입과 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리플사의 XRP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정화폐 간의 브릿지 자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일본의 JVCEA 즉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회원 거래소의 18곳의 1에서 7월 마켓 데이터를 종합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일본 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엔화 표기 가치가 XRP를 추월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 상승은 지난 6월 14,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일본 투자자들의 XRP 누적 보유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약세의 비트코인 가치가 XRP를 앞질렀다는 게 미디어 측의 분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엑스래피드 거래 급증의 영향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엑스래피드의 거래량 급증으로 멕시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소에서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페소 기반 BTC 즉 비트코인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말 이제 리플 기관 시장 책임자 브리엠 메디거는 데일리오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멕시코 페소 기반 XRP 거래량이 25% 증가를 했다. 이 기간은 머니그램의 페소화 결제에 XRP를 도입한 시기와 일치한다. 실제 유스 케이스가 거래를 촉진한 것이라며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리플의 CEO도 이제 언급을 했죠. 머니그램과 리플과의 파트너십 소식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보다 훨씬 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봤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 2021년이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정말 눈으로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 CEO가 XRP 가격 조작도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죠. 리플사는 XRP 커뮤니티 내에 가장 큰 소유주로 XRP 생태계 성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당사자인데 XRP 판매는 덤핑이 아닌 활용성을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덧붙였었습니다. 네, 한 2주 전쯤부터 계속해서 XRP에 대한 소송이 나오면서
빵형이 나올 거냐 말 거냐, 뭐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언급이 많았었는데 참다 못한 리플의 CEO가 이제 나오는 매체마다 네, 이거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답답했던 모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브라에 관한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FATF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네,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FATF 즉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같은 경우는 리브라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금 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금융 안정성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걸 만델커 오늘 많이 나오죠. 네, 시걸 만델커 같은 경우는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 차관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미국 규제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리브라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리브라에는 아직 이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단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현재 리브라는 정식적으로 출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발표 전 이러한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뭐 병 주고 약 주고 당근 주고 책찍 주고 네, 이런 네, 느낌의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죽이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네, 뉘앙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독일 의회가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제동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인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죠. 슈피겔이 독일 의회가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출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13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의회 대연정이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출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토마스 헤일만 독일 기동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 전략 플랜을 비준할 예정이고, 해당 플랜은 시장 내 특정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와 통화 완화와 관련해 잘 대처하고 있다며, 만약 특정 암호화폐 공급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같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어로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머리가 있다면 바로 리브라를 저격했다라고 봐도 네, 무방하죠. 네, 이 앞서서는 프랑스 재무부에서 네, 리브라를 프랑스 내 유럽 내에서 절대로 출시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얘기하면서 지금 리브라가 정식 출시될 거냐 말 거냐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아버지 닉 자보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는 아버지도 이렇게 많고 어머니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버지라고 하니까 네, 암호화폐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닉 자보는 리브라 암호화폐냐 인형 두고 갓난아기라고 말하는 격이라고 또 언급을 했었는데,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한 유저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를 암호화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리브라를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것은 바비 인형을 두고 우리 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재무장관이 이제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를 포함해서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파리에서 열린 OECD 세계 블록체인 정책 포럼 2019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통화 체계, 금융 안정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유럽 내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리브라가 16일 FRB 등 26개 중앙은행 관계자와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대표들이 오는 16일 스위스 바젤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등 26개의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해당 회의는 브누와 꾀레, 꾀레 이름 참 특이하네요. 네, 브누와 꾀레 유럽 중앙은행 집행 이사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그는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계기로 유통업, 지불 시스템 개선 및 유럽 내 디지털 화폐 관련 단일화 규제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면서 각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등 디지털 화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16일 오늘이 16일인데 아마 내일쯤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브라 청문회에 이제 연장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리브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에 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겠죠. 네,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베네수엘라 은행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 페트로의 거래만 지원을 하는데 암호화폐 선택의 메뉴가 존재한다면서 다른 암호화폐도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첫 번째 사례이죠. 국가가 나서서 암호화폐를 지원해주고 지갑까지 만들고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정말 정식적으로 이제 잘 되게 되면은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게 되면은 암호화폐 규제에 크나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그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이 2020년 진행할 예정인데 한 명을 추첨해서 같이 갈 예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면서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조용하니까 나라도 시끄러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UBI 그러니까 즉 매월 100명에게 $1,000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워렌 버핏과의 오찬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게 말뿐만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괜히 또 의심이 들게 되는데 저스틴 선도 이제 잡고 어디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이번엔 감기 몸살 걸렸다 라고 빼는 건 아닌지 이러니까 이제 좀도둑이라고 얘기가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론 TV도 또 출시가 됐죠. 광고 시청 시 비트토렌토나 USDT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서 봤는데 유튜브 마냥 앞에 광고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봤는데 이 코인이 어디에 어떤 지갑에다가 저장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했던 좀도둑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중국의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 리샤오 라이가 이제 저스틴 선이 좀도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스틴 선이 이렇게 유머로 대응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영국의 유명 화가가 490BTC에 그림 19점을 판매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그림 판매로 40BTC를 벌어들인 바 있다고 하네요. 네, 과연 어떠한 이런 그림이길래 19점에 490의 비트코인을 받았을까요? 참 대단하네요. 네, 일단은 지난주 이제 나왔던 소식들을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에 관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왔습니다. OECD 회의에서 리플 XRP가 찬사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는 정부, 금융기관, 정책 이반자들과 함께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OECD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포럼은 금융과 이제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거물 금융계 인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리플 기술이 이 쇼를 훔친 것 같다며 기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플에서는 가치를 이전하기 위해 분산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네, 그중 일부는 피아트 통화, 법정 화폐를 기반한 비즈니스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순 없겠죠. 네, 앞으로 나올 마리장 같은 경우는 리플 글로벌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컨퍼런스에서 웨스턴 유니언이 말한 내용과 아래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길 바란다면서 네, 글로벌 인스피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와 금융 거물들이 모인 OECD 회의에서 리플 기술과 XRP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금융 강국들에 의해 마치 주류 뉴스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하는데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주류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량 채택이 임박했다면서 네, 마리장 같은 경우는 XRP를 사로잡은 군중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더 빠른 트랜잭션과 시간, 비용 및 확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국제 지불 같은 경우는 거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자금을 댄 기절을 통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10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불리는 계좌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매우 유동적인 통화로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송금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면서 주된 비용이 유동성 관리입니다. 시스템 검증은 사실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약 3초 후에 검증하는 리플과는 다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이 시스템 XRP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에게 매우 이제 유리한 제도라며 리플의 글로벌 은행 책임자는 현재 은행 시스템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점검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작동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XRP에 대한 기술의 칭찬 그리고 이점을 언급을 많이 했나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웨스턴 유니온이 XRP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 참여한 것을 보고 더욱더 흥미가 갔다고 하는데요. 네, 분명히 웨스턴 유니온과 이제 머니그램은 리플과 협력하고 XRP를 사용하여 거래를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웨스턴 유니온 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웨스턴 유니언은 부사장이 OECD 포럼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CEO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XRP와 디지털 자산이 이제 웨스턴 유니언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네, 우리는 그들이 XRP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웨스턴 유니언 고객들은 은행 계좌가 없고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XRP를 채택하거나 그들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는 한 연간 56억 달러의 비용 절감은 못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OECD에서 이제 리플 XRP의 기술을 찬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 나오는 웨스턴 유니온의 경우 작년에 엑스래피드를 이용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거란 기대감에 암호화폐 업계가 전체 들썩였었는데요. 네, 올해는 CEO가 나와서 이제 엑스래피드가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5배 비싸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웨스턴 유니언 측은 얼마나 저렴한 송금 시스템을 쓰길래 엑스래피드가 5배나 비싸다는 건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네,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은 해외 송금에 있어서 둘 다 유명한 회사고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입니다. 네, 머니그램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인데 웨스턴 유니언 측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웨스턴 유니언이 리플의 솔루션을 쓸 가능성은 충분하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웨스턴 유니언 그리고 머니그램 해외 송금의 두 거물 모두 엑스래피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XRP의 유즈 케이스 측면에 있어서 한층 진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